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똑똑해지는 스튜디오의 보톡스의 구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쓰고 있는 키보드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스마트폰의 키보드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삼성 갤럭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키보드를 보니까 이렇게 6가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쿼티 키보드서부터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한국어 키보드 쿼티 키보드로 설정을 하면 다들 익숙한 키보드랑 동일한 배치인 쿼티 키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장점은 획수가 가장 적죠. 한글을 쓸 때 가장 버튼을 적게 누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스마트폰은 키보드와 다르게 양손으로 쓸 때도 있지만 한 손으로 쓸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한 손으로 쓰게 되면 한글의 구성상 왼쪽에는 자음이 있고 오른쪽엔 모음이 있어서 좌우를 자꾸 왔다 갔다 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핸드폰을 약간 불안하게 쥐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쿼티 키보드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쿼티 키보드에서 쿼티가 왜 쿼티인지 아세요? 그런 거를 조금 모르시는 분도 있긴 한데, 보톡스 구원장이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영문자판으로 했을 때 위에서 QWERTY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읽어서 쿼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쿼티 키보드예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천지인 키보드인데요. 천지인 키보드는 옛날 애니콜서부터 기본적으로 제공이 됐던 키보드죠. 옛날에 이거 설정이 안 됐네. 잠시만요. 천지인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천지인 왜 됐는데 안 되지? 영문이 아니어서. 천지인 같은 경우에는 애니콜 때부터 제공이 됐던 키보드인데, 이거는 과거에 전화기가 전화번호만 누르던 시절에 1번부터 0번까지에 있는 그 번호 배치에 따라서 그 한국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한 전통적인,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이 문자 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천지인 키보드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획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여러 번 눌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쌍자음 누르려 해도 이 부분을 3번을 눌러야 쌍기역이 쳐지잖아요. 기역을 3번 눌러야 쳐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녕이라고 쓸 때도 그리고 다음에 동일한 자음이 올 때는 띄어쓰기를 해줘야 돼요. 뭐 약간 시간을 기다렸다가 눌러도 되는데 사람들이 급해서 그렇게 하진 않고 띄어쓰기를 하고 그 다음 또 녕 이렇게 쳐서 들어가는데, 꼭 이 문자를 치는 거랑 상관이 없는 띄어쓰기를 쳐줘야 된다는 게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항상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천지인을 제가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단모음 키보드입니다. 단모음 키보드는 쿼티 키보드랑 기본적인 형태가 유사하고요. 다만 차이점은 오른쪽에 있는 모음 부분이 버튼의 개수를 조금 더 줄여서 버튼의 크기를 크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을 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으로 좌측에는 모음, 오른쪽에는 좌측에는 자음, 오른쪽에는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 손으로 쓸 때 좌우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단점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배가 키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가 키보드. 배가 키보드 같은 경우는 천지인 키보드와 그 버튼의 크기는 동일해 보이고요. 그리고 잘 분리해서 문자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딱 봤을 때 이해하기 좋게는 구성을 한 것 같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천지인의 단점으로 얘기했었던, 예문으로 또 안녕을 한번 써볼게요. 니은을 또 쓰려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 버튼이 중첩되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천지인이 갖고 있는 단점은 여전히 갖고 있는 키보드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라끌 키보드 봐보겠습니다. 나라끌 키보드 같은 경우도 버튼 크기는 천지인과 동일하게 가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획 추가 버튼과 쌍자음 버튼을 갖고 있어서 과거의 모토로라 키보드랑 상당히 유사해 보이네요. 그래서 기역에 획 추가해서 키읔을 만든다거나 시옷에다가 획 추가해서 지읒을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전부 표현이 되지 않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키보드입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쌍지읒을 쓴다 라고 하면 시옷에 획 추가에 쌍자음을 해야, 그러니까 3번이나 눌러야 쌍지읒을 표현할 수 있어서 획을 줄이는데, 버튼을 누르는 개수를 줄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의 그 기준인 한 손과 양손을 쓸 때 양쪽으로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손으로 쓸 때랑 한 손으로 쓸 때 속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쌍자음을 쌍자음을 만드는데 3번이나 누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띄어쓰기를 중간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점을 모두 충족시켰던 게 저는 천지인 플러스 키보드였습니다. 천지인 플러스 키보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쪽은 천지인과 버튼, 윗부분은 천지인과 버튼 3개는 동일하고요. 밑에 부분에 있는 자음 부분의 구성이 버튼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고, 원래는 키읔을 눌렀을 때 이거 2번 눌렀었잖아요, 이 부분을. 근데 이 부분을 버튼을 2개로 나눠서 이 부분 한 번만 누르면 되게 구성을 했고, 쌍자음을 누를 때도 이 부분을 2번만 누르면 쌍기역 혹은 이쪽 쌍비읍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글자를 쓰더라도 쌍자음에서도 3번 누르지 않아도 되고, 중간에 획이 중첩되는 부분 때문에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천지인의 그 버튼의 위치도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이 없었던 장점도 제가 쓰는데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가지고 딩굴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좀 참신한 어플리케이션도 있긴 한데요. 제 나름은 그걸 사용할 때 조금 오타율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서, 근데 딩굴 같은 경우는 획수를 획기적으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취향에 맞게 자기의 사용 패턴에 맞게 키보드를 선택하는 것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톡스였고요. 내일은 더 똑똑해져요. 안녕.